우선 과방위 문제 한번 좀 이 문제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직무 정지 상태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국회법을 보면 65조에 그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에서의 발언 감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회 증언 감정법을 보면 그 증인들은 그 출석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안건 심의 등과 관련해서 증인 출석으로 그 요구를 받은 사람 그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갖다 따르지 않으면은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형사 처벌까지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그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이거는 지금은 이제 국감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증인이 만약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동행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돼요. 일단은 그 내면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냥 뭐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고 그냥 출석하겠다. 그 국회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 가지고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은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무슨 청문회가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그러다가 또 하루가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형태를 강화하고 있는데, 청문회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난 6일에는 방통위를 방문해서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검증을 했죠. 당시에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준석 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이니까 위원장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전 이제 현장 검증에는 방통위 측에서 조성은 사무처장, 이현 방송정책국장, 자미애 행정법무 담당관 등이 참석을 했어요. 야당원들의 상당히 겁박이 상당했다고 봅니다.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압력 이런 게 상당히 거세게 당시 현장 검증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현장 검증, 뭐 증인 참석, 각종 자료 제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방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 과방위 관련된 개최되는 회의 때문에 본 업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 이걸 놔둘 수가 없겠다. 이준석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본인들이 방통위 사실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인데 계속 야당의 공세는 방통위 직원들을 향한 공세로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하면서 방통위 직원들의 이걸 좀 가중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이게 정면 돌파가 되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방통위 업무는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한다라고 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통위의 상임위원들 야당에서 임명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한테 뭐 이것저것 자료 같은 것들 막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6일에 있었던 현장 검증은 그야말로 코미디예요. 왜 현장 검증을 했습니까?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에 그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탄핵 그 결의안을 갖다 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결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일단은 임명되자마자 그 탄핵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6일에 방통위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증거 자료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너 탄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자료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여기 사기업에도 있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도 있어 보고 그런데 일이 몰리면은 밤에 12시까지 뭐 남아서 일하기도 하고 새벽까지 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일 맥 빠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이걸 갖다 딱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걸 내가 잘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보탬이 돼. 그럼 내가 공직자로서 보람이 있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공무원 하는 거야. 내가 사기업 가면 월급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프라이드를 가지면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도 그 다음에 항상 일이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일이 그냥 막 몰릴 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좀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그때 좀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방통위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다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공무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일 심한 거는 김현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김현 의원이 방통위 그 상임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 방통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 희한해요. 민주당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났고 방통위 출신들은 또 방통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난리가 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가?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선택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다가 192석을 몰아줬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자기들도 민주당도 하다 지쳐가지고 뭐 그냥 포기하겠죠. 뭐 그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통위 직원들은요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일한다고 쓰러집니까? 대충 하세요. 대충 해가지고 이게 뭐냐 자료가 뭐 이거냐 뭐 왜 이러냐 막 이렇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현명하게 지금은 그냥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린 일 그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방위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KBS, MBC, 박문진 이사들 선임하는 의결을 했다 이런 것이죠. 또 청문회를 하는 이유도 주된 이유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불법 선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일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위원장이 나오고 야당 이 방통위 야당 의원들 간에 한판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요 어떤 논란 또 어떤 쟁점이 주로 될 것이라고 보세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태까지 나왔던 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민주당 특기가 그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특검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거부되면 또 하고 의미가 없는 일들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뻔한 이야기 하겠죠. 지난번에 뭐 이진숙 위원장 뭐 당신 뭐 옛날 MBC 있을 때 뭐 하지 않았냐 빵이 뭐 어떻지 않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선 닥쳤던 개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박문진 이제 이사 선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합법적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차피 MBC나 KBS가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런데 혹시 이제 뭐 가처분 같은 데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뭐 따져야 될 거를 왜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걸 몰랐는데 KBS, MBC가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는 KBS, MBC가 KBS 뉴스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 안 보거든요. MBC 뉴스 데스크는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MBC, KBS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MBC 뭐 보냐? 보는 사람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KBS, MBC가 왜 중요하냐? 특히 MBC가 왜 중요하냐? MBC가 숙주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MBC에서 뭐 하나를 방송을 하면 그러면은 종편들이 이제 뭐 JTBC나 이런 종편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또 누가 또 받느냐? 뉴스타파나 뭐 열린공감 TV나 뭐 김어준이나 이런 TV에서 거기서 그걸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뉴스타파에서 단독 해가지고 이거 파우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가 봅니까? 뭐 뉴스타파 뭐 맨날 그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MBC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 MBC는 안 봐도 MBC에서 그걸 했어?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일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실한 뉴스만이 방송되고 진실한 보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거기 이제 그 뭐야 이렇게 기생충 같이 딸려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그 잘 그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KBS, MBC, 뭐 SBS 이런 공영방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저도 저 포함해가지고 보수층들은 그걸 몰라요. 예.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아이고 뭐 우리는 뭐 맨날 뭐 패널 마이크나 보고 그러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좌파란 이야기예요. 민주당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만큼 과방위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과방위를 장악해서 최민희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막 누구누구 이렇게 쫙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온갖 진짜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들을 막 하는 게 그만큼 MBC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대처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굉장히 큰 그 짐을 갖다가 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공영방송의 무게,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숙주로서 역할하면서 오는 이중, 삼중의 파급 효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날리면 이 보도도 사실은 MBC의 그런 공중파 방송, 즉 전파 방송의 무게 이런 것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바이든이 중요합니까? 날리면이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 평소 하시던 말씀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도 않은 거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요 진짜 그 코딱지만한 걸 갖다가 그 그림자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바위같이 만드는 그런 장기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미를 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MBC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MBC 정상화도 한 10월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헌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 심리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현재 MBC 박문진 이사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포함해서 현재 박문진 이사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이사죠. 박문진 이사 3명이 가처분 신청도 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국회 과방위가 이준숙 위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에도 냈고 가처분 신청도 지금 현 박문진 이사가 냈으면 이 청문회를 막 2차, 3차 이렇게 지금 진행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이나 법원의 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순리 아닌가요? 아니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탄핵도 안 했죠. 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명의학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예요. 이건 99.99도 아니고 100% 기각이 나와요. 그럼 100% 기각 결정 나오면 민주당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그때 와서 뭐 변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탄핵 기각 결정 나와도 또 탄핵하겠다고 지금 벌써부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들 안 뽑으면 방통위랑 똑같은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방통위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방통위는 아이 그래 그냥 우리가 유권해서 하니까 2명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치고 나갈 수라도 있지. 헌법재판소는요. 7명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아예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법을 갖다 고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이 7명이 안 되면 탄핵 관련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헌재에서는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탄핵 사건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헌재가 완전히 반쪽된다.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불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가 헌재까지 불구되게 생겼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재판이에요. 예. 이제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효력 정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가 그 임명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처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는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권태선 씨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박문진 이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좀 애매한데 그런데 왜 효력 정지가 나왔냐면 신문 기일을 방통위 측에서 연기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왜 신문기일을 연기하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신문한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새로 신임 임명된 그 박문진 이사 그 선임 결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신청 사건에서 그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서 이제 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이진수,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과 직무대행이 내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과방위에서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관련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